안녕하십니까, 유니오 모레타입니다. 미국의 의회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예산 확정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부터는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각각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그 유래와 범위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의회가 단원제로 되어 있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양원제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률 제정 절차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법안 제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법안의 제안 주체는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제안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이 법안을 제안할 수는 없고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안할 때는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총 3개의 주체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상원은 상원에서, 하원은 하원에서 법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상원에서 법안을 제안하든 하원에서 법안을 제안하든 법안 제안 주체는 의원입니다. 의원만이 법안을 제안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의원이 법안을 제안할 때는 10명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이 가능한데, 미국은 의원 한 명이 법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 한 명이 법안을 제안할 경우에는 충실하지 못한 법안이 제안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나름대로 하원 의장 등을 통해서 한 명의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더라도 그 법안이 반드시 상정되는 건 아니도록 이렇게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원에서 법안이 제안되는 경우하고 하원에서 법안이 제안되는 경우에 그 절차가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하원에서 법안이 제안된 경우를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상원에서 법안이 제안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서 각 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제안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원 의장 기타 절차를 통해서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시킵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모여있는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법안을 심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 거의 절차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안이 제안되면 상임위원회로 상정이 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미국도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원 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또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의 법사위원회를 거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의 문구가 다른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순되는 건 아닌지, 체계는 적절한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일반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하원에서 사법위원회, 우리나라를 치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률 문구나 법률 체계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원사법위원회까지 거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본회의로 상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과반에 의해서 찬성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하원에서 법안은 의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원에서 법안이 의결된 이후에는 이 법안은, 의결된 법안은 상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원에서는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이 있다면 그 법안은 상임위원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상원 본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하원하고 상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원에서는 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우리나라의 법제사법위원회 역할을 해서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작구 검토를 한다든가 법률 체계 등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상원에서는 일반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따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원으로 본회의로 이동을 해서 의결을 합니다. 상원에서도 사법위원회라는 게 있긴 합니다. 스탠딩 커미티 오브 주디셜이라고 해서 하원하고 동일한 사법위원회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상원의 이 사법위원회는 하원의 사법위원회처럼 법사위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임위원회 역할을 해서 대법원장 임명을 할 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든가 혹은 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를 한다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법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상원의 이 주디셜 커미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하원과 똑같은 이 주디셜 커미티가 있다 하더라도 기능은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 사법위원회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 역할을 한다면 상원에서 이 주디셜 커미티는 일반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일반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바로 본회의로 가서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하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상원에 이 법안이 제안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산정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그 상원에서 의결을 거친 법안은 하원으로 이동을 하고, 그 하원으로 이동했을 때는 동일한 절차,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본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절차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상원이면 상원, 하원이면 하원에서 한 번 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원에서 하원 본회의에서 법률을 의결할 때는 과반의 찬성에 의해서 법률이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상원 본회의에서 법률이 의결될 때는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 51명이 찬성하면, 51명이 찬성하면 상원에서는 의결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상원은 이 토론 종결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법안이 왔을 때 이 토론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 토론이 종결되려면 6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법 의결이 되려면 51명, 그러니까 51명이 찬성하면 되는데, 토론이 종결되려면 60명, 6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법률일 경우에 그것이 상원에서 의결이 되려면 과반수, 형식상은 과반수이긴 하지만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원에서 출발한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상원에 갔는데 상원에서 이게 의결이 안 되고 의결이 충돌이 하원과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역으로 상원에서 출발한 법안이 상원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하원에서 의결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일 경우에는 양원 조정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두 법안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정을 마치게 되면,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법안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 합의한 법안을 다시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로 갖고 가서 그래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양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이 성립되면 그럴 경우에는 법안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원에서 출발해서 하원 본회의에 의결되고, 혹은 하원에서 출발해서 상원의 본회의에 의결되고, 그리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양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 법안이
각 원회, 그러니까 상원 하원의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법안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 각 단계에서는 모두 법안이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원에서 출발한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될 수가 있고, 또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원으로 가서 조정위원회 가서 조정위원회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상원과 하원이. 이렇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법안은 부결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각 단계별로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원에서 출발하든 하원에서 출발하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성립되든 간에 이렇게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법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 같으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인 경우에는 15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왔을 때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혹은 서명을 해서 공포를 하든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법률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그 법안 전체에 대해서는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전부, 그 법안 전부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거부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서명도 없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의회가 개원 중인 경우에는 10일이 지나도 거부권과 서명 모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가 만약에 개원이 돼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그 법안은 서명된 걸로 보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그 다음에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의회가 폐회 중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된 걸로 보고 이거를 보류 거부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이 보류 거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약간 다르게 취급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보류 거부를 하든 간에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법안은 다시 의회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다시 3분의 2씩 의결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법률로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에 의결 정족수가 미달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안은 폐기되게 되고요. 그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류 거부일 경우에는 보류 거부 그걸로 그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법률 제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설명이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충실히 설명 못된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은 이런 정도로 법률이 제정되고 있구나 정도는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미국의 예산 확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